자, 오늘은 연립 1차 부등식을 할 것인데 어떤 조건을 주고 만족하는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합니다. 자, 먼저 6-1번에 보면 이 부등식 요렇게 하나 두 개를 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일단 그거를 한번 잡아보면 첫 번째 3x 빼기 2가 x 더하기 4보다 작다고 x 더하기 4가 2x 빼기 a보다 작다. 이 두 개를 연립해야 돼요. 그럼 이 첫 번째 식은 연립해보면 2x가 6보다 작다니까 x가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첫 번째 범위고,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a 빼기 4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가 부동방향 반대로 a 더하기 4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수직선에다가 그려봅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식은 x가 3보다 작다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x가 a 더하기 4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a 더하기 4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데 이거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공통된 범위는 당연히 여기겠지. 그지?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에 뭐가 정수가 몇 개? 두 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수가 두 개가 되려면 자,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3 바로 밑에 2가 있겠고 여기 1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딱 두 개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 범위에. 그러면 0은 어디에 있어야 되면 여기에 0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이 a 더하기 4라고 하는 얘가 여기에 가면은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1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되고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a 더하기 4라고 하는 게 만약에 쭉쭉쭉쭉 가서 여기에 만약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돼요. 이거는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0은 포함을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4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이게 a 더하기 4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예요. 맞습니까? 그럼 저거를 풀었으면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요? 빼기 4, 빼기 4, 빼기 4를 하면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3 미만 이런 범위가 A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A의 범위를 찾아줍니다. 그 다음 6-2번도 그럼 여러분 한번 풀어볼래요? 각각의 범위를 일단 아까처럼 따로따로 구해야 되겠죠, 그죠? 한번 구해보세요. 세 개나 있어요? 네? 세 개나 있어요? 뭐가 3개? 아,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예. 천천히 이쁜 날짜가 언제죠? 글쎄요. 제가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각각 위에 거의 범위와 아래 거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처럼 수직선에 그려보세요. 네, 저거 선 높이는 꼭 다르게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구분을 해야 되니까요. 부등식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정수 값의 합이 11이에요. 12. 예. 그러면 정수가 어떤 게 돼야 된다는 말일까? 플러스 어? 정수가 어떤 게 돼야 돼? 3, 4, 5. 그렇지. 2보다 큰 거니까 일단 3, 4, 5 이렇게 세 개를 가지면 합이 12가 되잖아. 맞죠? 그러면 이 2분의 A라고 하는 게 이제 움직일 수가 이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얘가 여기에 가면 어떻게 될까? 돼요. 역시나 5 포함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2분의 A보다는 2분의 A가 5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 6이 있을 겁니다. 안 돼요. 6에는 가버리면은 6까지 포함해가 되니까 예. 그러면 합이 12가 안 돼. 그러면 6은 가면 안 돼요. 6에는 6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이게 2분의 A의 범위야. 그럼 A의 범위는 따라서 어떻게 될까? 10보다 그거랑 같고 12보다 작다. 10 이상 12 미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A의 범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죠? 두 개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 최다 활용량. 7-1번 활용 문제입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세로 길이 2배보다 5cm만큼 짧은 직사각형이 있대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 길이를 x라고 하면 가로 길이는 2x보다 5cm만큼이 짧아요. 이게 가로예요. 맞나? 근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 그러면 둘레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하고 더했는 거에다가 몇 배 해야 돼? 2배를 했는 게 둘레겠죠. 가로하고 세로 더해서 2배 했는 게. 그게 얼마 이상? 110 이상 140 이하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 부등식 한번 풀어봐요. 자, 처럼 풀어보면 3x가 60 이상 75 이하가 되겠지. 그럼 x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3으로 나누면 20 이상 25 이하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게 세로의 길이 범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7-3번. 어느 학교에 수학여행을 가서 학생들에게 방을 배정하는데 한 방에 7명씩 배정하면 학생이 14명이 남고 9명씩 배정하면 4명 이상 6명 미만으로 남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방의 개수를 구하시오. 방의 개수를 x라고 일단 해볼게요. 방의 개수를 x라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7명씩 배정하면 14명이 남는데요. 그럼 이 말은 x개의 방에
7명씩 들어가고 14명이 더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7x 더하기 14가 학생 수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학생 수는 9명씩 만약에 배정을 한다면, 그럼 한 방에 9명이 들어가면 학생이 몇 명 남냐면 4명 남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이상이고, 그 다음에 9명씩 배정을 하면 6명 미만으로 남는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연립부등식 앞에 2개, 뒤에 2개 해서 풀어야 된다 했지. 자, 해보니까 위에 거는 x는 5 이상이고 밑에 거는 4 초과예요. 따라서 공통 범위는 어떻게? 4보다 크고 5보다 이상입니다. 맞죠? 그지?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5개, 방의 개수가 5개다, 이 뜻이에요. 네. 하나만 더 합니다. 자,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x의 값은 a하고 마이너스 a 사이, 그러니까 a보다 작고 마이너스 a보다 클 때 절대값이 a보다 작다고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 이 말은 x 범위가 어떻게 된다? 4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큰 거, 요런 것들은 절대값의 값이 4보다 작은 거죠. 그죠? 예, 절대값이 4보다 작다는 거는 0에서부터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4보다 작은 것들을 해당하는 거니까 요런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작다일 때에는 적으세요. 큰 거 하고 작은 거 사이. 부등호가 작다일 때에는 큰 거 하고 작은 거 사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a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죠. 양수 a보다는 크고 음수 마이너스 a보다는 작은 것들이 절대값이 a보다 큰 거예요. 숫자로 생각을 하면 절대값 x가 4보다 커요. 그 말은 절대값 x가 4보다 크다는 거는 x가 4보다 크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절대값이 4보다 크겠죠. 그죠? 그래서 크다일 때에는, 절대값이 크다일 때에는 저거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풀 겁니다.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풀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절대값 x가 a하고 b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하고
절대값 x가 b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하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래서 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a 사이, 그 다음에 a하고 b 사이, 이렇게 되는 범위가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것들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적느냐 하면은 작은 거와 작은 거 사이, 큰 거와 큰 거 사이, 이렇게 돼요. 쉽게 말해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x가 2하고 4 사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x 범위는 작은 거하고 작은 거 사이. 그럼 작은 거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4 하고 작은 거 마이너스 2, 요 사이. 그 다음 큰 거하고 큰 거 사이. 요거 큰 거 2죠? 요거 큰 거 4예요. 요렇게 x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풀면 절대값이 있을 때 범위를 빨리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오늘 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절대값하고 숫자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 구간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얘 절대값이 있는데 얘는 절대값이 없어요. 이건 아까 했던 것처럼 뭐 큰 거하고 작은 거 사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x가 절대값 안에도 있고 절대값 바깥에도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구간을 나누어서 푸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0의 값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눠요. 0보다 이상인 경우, 0보다 미만인 경우.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풀 겁니다. 요 절대값 푸는 요 연습을 오늘 할 건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딱 하나만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자, 8-1번 한번 봅니다. 아까 선생님이 지금 이게 절대값 한 덩어리가 있고 숫자만 있잖아. 그럼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규칙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크다일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답이에요. 크다일 때에는 부동어가 크다잖아. 그러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면 돼. 자, 그러면 이것만 정리를 하면 돼.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5, 그럼 x가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7, 그럼 x가 5분의 7보다 크거나, 요게 1번의 답입니다. 1번에 절대값 포함된 부등식을 푼 게 요 범위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아까 5하고 9 사이에 있으면은 아까 선생님 또 뭐라 그랬습니까? 4x 빼기 3이라고 하는 요게 작은 거하고 작은 거 사이. 그럼 작은 거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9가 제일 작은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5가 그 다음 작은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큰 거하고 큰 거 사이. 5가 큰 거고 9가 제일 큰 거죠. 이렇게 하면 답이 돼요. 그럼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주면 4x가 3, 3, 3 양변에 다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 되고 요거 마이너스 6 되겠죠.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사이. 요게 첫 번째 범위고, 얘도 3, 3 더해주면 4x가 12하고 8 됩니다. 그럼 요때 x 범위는 2하고 3 사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종 답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 쓰면 그게 2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절대값만 있고 숫자만 있으면 이런 규칙으로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는데 문제는 4번이라든지, 그죠? 이건 절대값 안에도 x가 있는 게 있고 밖에도 x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없어.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구간을 나누어서 푸는 거.
이 구간을 나누는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비슷한 걸 해봤냐 하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절대값 x 더하기 1이 뭐 2x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에 요 절대값을 푸는 것은 절대값 안에 게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나눠서 푼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절대값을 풀 때 절대값 안에 게 양수면 그대로 벗고 절대값 안에 게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벗고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3x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잘 봐요. 1번 3x 더하기 2가 0 이상인 경우하고 2번 3x 더하기 2가 0 미만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누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x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인 경우 x가 마이너스 3분의 2 미만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알았지? 자, 그러면 요 경우에는 양수니까 절대값을 그대로 벗어요. 요렇게. 그럼 그대로 벗어서 x 범위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는 2보다 큽니다. 근데 요 답은요, 잘 들으세요. 요 조건 하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맞지? 그 조건 하에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은 요거이면서 동시에 이 범위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얘를 공통된 범위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상이면서 2보다 커요.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니까 1번 경우의 답은 2보다 크다가 1번의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경우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가 됩니다. 음수.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고 벗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7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때에는 x는 마이너스 7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이거하고 이거하고 공통된 범위를 찾아야 돼요. 자, 마이너스 7분의 2보다 크다는 거는 여기에 마이너스 7분의 2가 있으면 요거보다 커요.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는 어디 있냐면은 더 작은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는 요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공통된 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때는 해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경우의 답이에요. 그러면 이 1번에서 나왔는 답이랑 1번에서 나왔는 이 답이랑 2번에서 나왔는 이 답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쳐야 됩니다. 요거 또는 요거 1번 요렇게 되거나 또는 요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나왔는 답 두 개를 합쳐야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이 얼마가 되냐면은 따라서 x가 2보다 크다. 합친다는 것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게 아니고요. 1번 되거나 또는 2번 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적으면 돼요. 다 합치는 거예요. 응? 아니,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합쳐야 되니까 x는 2보다 크다가 이 3번 문제의 최종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요런 게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푸는 문제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냥 일반 부등식은 중학교 때 하던 수준으로 풀고 뭐 수직선에 표시하고 하면 되는데 절대값이 달려져 있을 때에는 생각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은 이렇게 푼다라는 것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